안녕하십니까. 가축사양학. 이번 시간부터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예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사료 내 영양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단순 단백질에 속하지 않는 것 이렇게 물어봤죠. 이제 단순 단백질, 유도 단백질, 복합 단백질 이런 종류를 이제 늘어놓고 이 중에서 단순 단백질의 여부를 물어본 겁니다. 1번 알부민, 2번 글로불린, 3번 글루텔린, 4번 핵 단백질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풀어보시려면 먼저 이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하십니다. 단순 단백질에 대한 것은 프롤라민, 그 다음에 알부노이드, 시스톤, 프로타민 있고요. 복합 단백질의 대표적인 것은 핵 단백질, 그 다음에 당 단백질, 인 단백질, 색소 단백질 이렇게 됐죠. 자, 단백질 앞에 당이 붙었고, 단백질 앞에 색소가 있고, 단백질 앞에 인이 붙었죠. 그 다음에 핵이 붙었죠. 이거 한 용어를 딱 놓고 보면, 아, 단백질 앞에 또 다른 제2의 용어가 붙었다 그러면 복합 단백질로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됩니다. 이 위에는 무슨 단백질이 아니라 그대로 그냥 이름이 하나의 이름으로 붙었지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구하는 공식은 단백질의 제2, 제3의 문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보면서 선택을 하시면 조금 더 단순하겠다.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단백질의 종류는 이렇게 돼 있죠. 핵산이나 인지질 이외의 인산기와 결합된 화합물, 젖에 카제인, 알에 바이텔린 이렇게 등이 있다. 자, 이것은 인단백질인가, 당인가, 색소인가, 핵인가 이렇게 물어봤죠. 어차피 복합 단백질은 우리 1번에서 풀어봤으니까 알 수가 있지요. 그죠? 젖에 있어서의 카제인, 알에 있어서의 바이텔린, 그 다음에 위에 보면 핵산이나 인지질 이외에 인산기와 결합된 화합물에서 이미 여기서 인단백질이라는 것이 결정이 됐죠. 이렇게 쉽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인과 결합된 화합물, 그러면 당연히 인단백질 아니겠어요? 아마 이 위에 거를 제외해 놓고 밑에 거만 주고 물어보면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오탄당에 속하는 탄수화물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포도당. 포도당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제 화학식을 외우고 있을 겁니다. 그죠? 생물 시간을 많이 했고요. C6, H12, O6 해서 6탄당이죠. 탄소가 6개 6탄당. 아라비노스, 과당, 만노스. 5탄당을 우리가 하라고 그랬으니까 요 아라비노스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5탄당, 6탄당은 여러분들이 그냥 외워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포도당,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것이 포도당, 글루코즈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과당, 프락토즈, 그 다음에 만노즈 이렇게 세 가지는 6탄당에 속한다. 나머지 아닌 것 아라비노스 이렇게 봅니다. (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6탄당의 탄수화물은 그대로 있죠.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고 과실, 식물집, 꿀에 들어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미 과실 어느 정도 답이 나온 것 같고, 일단 그 밑에 걸 봅니다. 탄수화물의 최종 분해물로, 그러면 이 과실에는 과당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시 이제 밑에 거 보니까 최종 분해 산물로 혈액 내를 순환하고 산화해서 에너지를 공급한다.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죠. 탄수화물 최종 분해 산물 포도당 이렇게 돼 있죠. 탄수화물 포도당 최종 분해 산물이에요. 이게 최종 분해 산물이 흡수되는 형태죠. 지방은 지방산, 단백질은 아미노산, 이렇게 최종 분해 산물 결정됐죠. 그럼 만약에 무기물은 분해 없이 이온 형태 그대로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칼슘, 카카이니까 이까죠. 이 칼슘이 체외에서 체내로 들어가서 이것이 분해돼 가지고 다른 거 화학식으로 변하지 않죠. 그냥 칼슘은 칼슘 그대로 흡수 이용된 다음에 배출될 때도 그냥 칼슘 형태로 배출되지요. 물론 그 안에 들어가서 결합해서 뭐 결석을 만들거나 이런 건 있지만 분해 흡수 이용에 대해서는 이제 이온 형태 그대로 간다. 갈락토즈는 유당의 한 성분 됐죠. 저 갈락토즈가 왜 이 유당 유당에 들어가 있을까요? 어릴 때 포유동물은 어릴 때에 뭐의 기능이 향상돼야 돼요? 뇌의 기능이 향상돼야 되거든요. 어릴 때. 그래서 어린 동물일 때는 물론 뇌는 포도당만 이제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포도당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데 갈락토주를 뇌의 발전을 해서 뇌의 그 기능과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갈락토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에 유당에 포도당과 같이 갈락토주도 생성이 돼서 자축한테 넘어가는 거죠. 프락토즈는 말 그대로 과당이니까 뭐 꿀과 과일 등에 있는 거고, 만노우주는 이제 식물체에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 (5번) 다음에 이 당류 중 포도당과 갈락토우주가 한 분자씩 결합된 것으로, 이 당류니까 당이 두 개란 얘기잖아요. 그죠? 한 분자씩 결합된 것으로 포유동물의 젖 속에 들어가 있는 것, 포도당과 갈락토우주가 한 분자씩 들어가 있는 것. 그죠? 좀 전에 이 앞에 있는 문제하고 같은 거죠. 같은 겁니다. 같은 내용을 이제 다른 면에서 물어본 거죠. 그것이 뭐다? 유당, 젖 유자죠. 유당, 락토우주라고 합니다. 유당, 락토우주. 서당은 뭘까요? 서당은 설탕 있죠? 설탕 있는 당분, 서당. 메가당은 뭐 여러분들 메가 이렇게 발화할 때 그래서 형성되는 거 메가당. 그래서 이 서크로우주, 서당은 글루코즈 플러스 프락토즈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락토우주는 글루코즈와 갈락토우주가 있고, 만노우주는 글루코즈와 글루코즈 두 분자가 있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우리는 가축이니까, 물론 만노우주가 식물체 내에 많이 들어 있어서 그것을 식물체 내에서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죠? 물론 전분을 통해서 전분이 다 포도당으로 변하긴 하지만, 일단 포유동물에 있어서는 이 유당을 잘 표시를 해둬야 됩니다. 어차피 포유동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당에는 뭐와 뭐가 섞여 있다? 포도당과,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해서는 포도당과 뇌의 형성에 발달에 도움을 주는 갈락토우주가 한 분자씩 혼합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당.
6번. 전분의 저장 형태로, 그러니까 전분, 그러니까 딱 뭐가 떠올라? 아, 이거 식물이구나. 식물에서 공유구나. 저장고. 물론 뿌리에도 전분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뿌리는 토양 내에 있으니까 잘 이렇게 뽑아 쓰지 않고 윗부분, 공유를 주로 많이 쓰죠. 동물의 간과 근육에 저장되는 다당류의 형태는 이렇게 됐습니다. 식물은 포도당이 저장될 때는 전분으로 저장이 된다. 전분 형태로. 그래서 나중에 뭐 전분이 포도당으로 변할 때는 100% 다 포도당으로 전환됩니다. 근데 동물은 글루코즈가 저장이 될 때는 어떤 형태로 되느냐 하는 거죠. 글리코겐이다. 저장 형태입니다. 형태. 이게 형태는 약간 지방과 같은 형태를 띈다. 하지만 지방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지방으로 변환이 됐다면 글리코겐이 분해됐을 때 지방산으로 분해가 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패티애시드로. 그죠? 근데 아니고 글루코겐이 저장되었다가 에너지가 필요할 때 다시 글루코즈를 변환시키거든요. 글리코겐. 셀룰로즈는 뭐 셀룰로즈, 헤미셀룰로즈, 리그닌은 조섬유죠. 조섬유이기 때문에 난용성, 셀룰로즈, 헤미셀룰로즈는 난용성입니다, 여러분. 잘 이용이 안 된다. 하지만 반추 동물은 반추 미생물에 의해서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될 수가 있다. 탄수화물 개념으로. 그런데 리그닌은 전혀 이용할 수가 없다. 반추 동물이든 뭐 어떤 동물이든 리그닌을 분해할 수 있는 생물체가 없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톱밥이 이제 우리가 목재를 이용하다 보면 톱밥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톱밥을 농가 부산물로서 가축한테 급여하면 식물체니까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이용을 못합니다. 그게 분해가 되어야 흡수가 될 수가 있는데 분해시킬 수 있는 미생물이나 혹은 소화 효소가 없어요.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잘못하면 오히려 이 소화기관 내에 정체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소화를 방해하는 거죠, 반대로. 7번. 다음에 불포화 지방산 중 필수 지방산이 아닌 것은, 자, 이거는 외웁니다. 불포화 지방산,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다. 탄소 이중결합. 전제 조건이죠. 탄소라는 것은 팔을 이렇게 4개를 쥐고 있는데 이게 포화 상태고, 불포화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 이렇게 팔을 2개, 여기 있는 것이 이루어서 이중결합이 되어 있다. 이런 형태를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고, 상온이면 25도씨를 얘기한다. 상온에서 액상 형태를 띠는 것, 이것을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식물성 기름, 뭐 참기름, 뭐 콩기름, 어떤 그런 기름들이 있잖아요. 뭐 면실류, 들기름 이런 것들은 그냥 기름을 짜놓으면 액상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불포화 지방산이다. 근데 동물성 기름은 뭐 삼겹살을 굽던 소고기를 굽던 처음에 온도가 가해지면 그게 액상으로 이렇게 흘러나가지만 온도가 상온으로 내려가면, 불판에서 내려가면 고체로 굳죠. 고체를 굳은 것을 포화지방산이라고 한다. 상온에서 고체 형태를 띠는 것을 포화지방산 이라고 얘기를 한다. 차이는 이중결합에 있고 없고의 차이다. 이 이중결합 중에서 있는 것 중에서
필수 지방산이 아닌 것 이렇게 물어봤어요. 필수 지방산. 필수 지방산은 외부로부터 반드시 공급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지방산이죠. 그래서 올레익산, 리놀레익산, 리놀레닌산, 그 다음에 아라키돈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올레인산. 여기를 외웁니다. 올레인산.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외웁니다. 순서대로 외웁니다. 왜 그러냐면 이 7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많은 문제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선 이 네 가지는 뭐의 기준이냐면 이중결합, 불포화 지방산이냐 아니냐를 논한 겁니다. 이 네 가지는 다 불포화 지방산이다. 네 가지는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그런데 이중결합이 몇 개 있느냐? 이 순서대로 올레인산 하나, 리놀산 하나, 리놀렌산 하나, 아라키돈산 4개. 이 순서대로 외웁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불포화 지방산으로서 이중결합이 3개인 지방산은 무엇인가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3개면 리놀레닉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볼 때 여기에서 보면 여기는 요 사이에 N이 없죠. 요 사이에 N이 있죠. 요 차이거든요. 리놀레익산, 리놀렌산. 그래서 흔히 우리나라 표현할 때 리놀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리놀산, 리놀렌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현재는. 근데 그 전에는 요 그대로 읽어서 리놀레익산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그냥 영어를 발음 그대로 읽어서. 그래서 이 문제는 혼동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영명을 표기해 줄 겁니다. 옆에 리놀산과 리놀렌산을 정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아라키돈산도 마찬가지예요. 올레익산도 마찬가지고 외래어이기 때문에 원어를 표기해 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불포화 탄소의 개수입니다. 개수를 외운다. 그 다음에 이 4개 중에서 필수 지방산이 아닌 것, 그럼 올레인산입니다. 다 불포화 지방산인데 필수 지방산이 아닌 것, 그럼 올레인산 이렇게 봅니다. 저 올레인산이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옥수수에 많이 들어있어요. 옥수수 기름도 액상이잖아요. 그죠? 식물성 기름이니까 옥수수에 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우의 맛을 좌우하는 것에 지방산, 맛을 좌우하는 것은 지방산이 풍미를 좌우하잖아요. 그것을 좌우하는 지방산을 고르세요. 그러면 저 올레액산 이걸 고르면 됩니다. 우리나라 한우가 왜 맛있느냐? 거기 지방산의 풍미가 특유의 풍미가 있는데 노린내도 안 나고 어떤 그런 특유의 풍미가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올레액산을 고르면 됩니다. 뭐 올레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올레산을 고르시면 된다. 저 올레산이 풍미가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한우는 풀을 먹지 않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생초 못 먹죠. 건초 먹고 대부분 농우사료를 키우기 때문에 그 농우사료의 기본이 옥수수거든요. 어떤 가축이든지 옥수수가 기본 에너지 사료가 되기 때문에 그 옥수수에 들어있는 지방산이 한우의 조직에 침착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걸 먹을 때는 그 맛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게 친숙한 그런 단어가 되어야 된다. 자, 이 문제는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번. 동물체 내에서 포도당의 당이 분해되는 과정이죠. 로부터 생성되는 ATP 수는
그것도 흔히 이제 우리가 생물학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요. 3개냐, 5개냐, 8개냐, 11개냐 하는 거죠. 자, 언제, 그러니까 전체 포도당 1g 한 분자가 들어가면 38개의 ATP를 형성하죠. 이거는 많이 외우셨죠. 포도당 한 분자가 들어가면 38 ATP를 형성한다. 그런데 그 전에 칼빈 사이클, 크랩 회로 아시죠? 켈빈 사이클 혹은 뭐 크랩 회로, 크랩 사이클이라고도 하는데 흔히 TCA 회로라고도 많이 하죠.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한번 해당 과정으로부터 생성되는 ATP 숫자가 있어요. 그게 몇 개냐 하는 거죠. 해당 과정에서. 그러면 이것을 8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개. 이것도 그냥 외우십시오, 여러분. 이게 가축 사양학이라서요. 가축 영양학, 그러면 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 사양학은 뭐 전체적인 사양 전반적인 걸 다 물어보거든요. 심지어 육종도 나올 수 있고, 번식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육가공 문제 나올 수 있고요. 뭐, 동물의 법, 이게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양학이 정말 범위가 넓긴 한데, 영양학도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깊게 영양학이 나올 확률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알고 계셔라 하는 얘기예요. 9번. 동물체 내에서의 물의 생리적 기능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 그랬죠. 물의 생리적 기능. 흔히 6대 영양소 그러면 물, 가용 무질서물, 조지방, 조단백질, 조섬유, 그 다음에 조해분, 6대 영양소죠. 근데 그 물은 생각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크게 영양소로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없지요. 에너지가 있는 것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기 때문에 물은 그렇게 많이 에너지로서의 영양소로서의 그 비중을 높게 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동물체든 뭐 식물체든 전체 몸체를 이룬 거의 70%가 물이잖아요. 그럼 물이 정말 중요한데 그 기능을 물어본 겁니다. 용매제로서 우수하고 이상적인 분산 배지이다. 맞죠? 수용성, 뭐 지용성은 녹이지 못하지만 지용성 비타민 같은 건 우리 못 녹이잖아요. 하지만 수용성을 녹일 수가 있다. 비열과 증발력이 적어서 체온 상승을 막아준다. 일단 내려가겠습니다. 영양소와 대사 생성물의 수송을 돕는다. 이거 맞죠? 영양소와 대사 생성물 수송을 도와줍니다. 혈액을 통해서 다 흐르지만 혈액을 구성하는 대부분이 뭐예요? 수분이거든요. 그죠? 그 다음 체액이 구성 물질이며 조직기관의 관절부에서 윤활유 역할을 한다. 이것도 맞아요. 어떤 동물이든 수분 함량, 음수 함량이 적어지면 관절 부위가 벌써 뻣뻣해지고 스트레스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증제 효과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항상 뭐 영양분의 공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트레스, 몸의 움직임에 대한 스트레스를 적게 해주기 위해서는 음수 조건을 좋게 해줘라, 정확히 해줘라 하는 말을 얘기를 자꾸 하죠. 충분히 음수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근데 여기서 보니까 비열과 증발열이 적어서 체온 상승을 막아준다 이렇게 돼 있죠. 틀린 것은, 그러니까 여기가 틀렸죠. 나번 저게 적으면 체온 상승을 막아주겠어요? 아니겠죠. 우리가 막 더우면 물을 먹으면 좀 시원해져요? 아니면 더 더워져요? 시원해지잖아요. 그것은 이 물이 빨리 증발해서 내 몸의 상승을 막아주는 거죠. 비율과 증발열이 많아야죠. 상쇄시켜주기 위해서는. 10번. 탄수화물의 혐기성 발효의 결과로 생성되는 휘발성 지방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것도
기본 문장입니다. 자, 탄수화물의 휘발성 지방산 3가지, 아세트산 혹은 우리나라 말로 초산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초산 혹은 아세트산 이렇게 표현하죠. 이거는 그대로 프로피온산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뷰티르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은 우리나라 말로 낙산 이렇게 표현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뷰티르산이에요. 표현성에서 이게 만약에 락산 이 두음 법칙에서 이거와 이거야 뭐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 락산이 아니라 낙산으로 표현해야 되지 원래 맨 앞에 오면. 근데 락산 굳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락틱 엑시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락틱 엑시드.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이 문제는 스테아릭산이 아니라 이 락틱 엑시드 여기다 이렇게 보면 참 좋은 문제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왜냐면 낙산인데 이게 맞을지 이게 맞을지 혼동될 수 있거든요. 저 스테아릭산은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가 들어가 있고 아세트산, 우리나라 말로 초산, 프로피온산, 뷰티릭산 이렇게 된다. 휘발성 지방산 3가지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11번 가축의 기소 대사량을 설명한 것으로 바른 것은 기초 대사량. 이걸 이제 영어로 BM 이렇게 합니다. 베이직 메타볼리즘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가소화 성분의 산화로 생성되는 일, 기초 대사량. 그다음에 몸 유지에 소모되는 에너지, 섭취한 사료의 소화에 소요되는 에너지, 호기적 조건에서의 열 발생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초 대사량을 올바르게 정의한 것을 물어본 거죠. 기초 대사량. 이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활동 에너지가 있거든요. 뭐 산유한다거나 그다음에 운동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거나 누워 있는 경우예요. 어떠한 몸의 움직임 없이. 그래도 살아있는 거죠. 내가 꼭 뭐 동물이 움직여야만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가만히 어떠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행동을 안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세포는 살아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뇌도 살아서 움직여야 되고 심장도 뛰어야 되고 그런 가장 기본적인 그런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것을 기초대사량이라고 합니다. 최소한의 에너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몸 유지에 소모되는 에너지 이렇게 표현했죠. 이 문제에서는 내가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고 에너지를 요하는 그런 활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에너지, 이것을 기초대사량이라고 합니다. (12번) 비타민 E의 중요한 생리적 기능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 자, 비타민 E 그러면 이것은 지용성 비타민이구나. 지용성 비타민은 A, D, E, K가 있다. 요 비타민 E는 항산화제 역할을 한다. 가장 대표적인 역할이 항산화제 역할을 한다. 첫 번째, 천연 항산화제다. 뭐 물론 비타민 C도 항산화제 역할을 하긴 합니다. 이건 지용성이고. 두 번째가 번식에 도움을 준다. 토코페롤이라고도 한다. 자양 강정제 역할. 힘을 내게 하는 강장제 역할도 있다. 이 종류. 그래서 비타민의 중요한 생리적 기능, 지방의 산화 방지 역할을 한다. 이게 뭐예요? 항산화제죠. 답은 1번에서 나왔어요. 2번, 구루병을 예방한다. 이건 뭐예요? 비타민 D입니다. D. 비타민을 논하자 보면 물론 뭐 D에 의해서 칼슘의 흡수가 촉진되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그 다음 빈혈증을 예방한다. 이것은 뭐 철분 대표적이고 구리와 코발트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골연증을 예방한다. 이런 것들. 일단 기본적으로 비타민 E의 생리적 기능, 제일 기본적인 거 항산화제 역할, 산패를 막아주는 것, 지방의 산패를 막아주는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이다.